아, 형님 차 멋있는 거 타시네요. 오, 깜짝이야. 형님 성공하셨네요. 아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면서 그냥 이거 차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이 차는 네. 머스탱이라고. 머스탱. 네, 머스탱. 제가 디자이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차를 별로 탈 네. 일이 없어요. 아, 가끔 고객사 만나러 갈 때 네. 타지. 네. 아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는? 아산 온 지는 한 이제 3년 된 것 같아요. 원래 여기 그 다른 고객분 때문에 내려오셨잖아요. 맞아요. 고객사 때문에 내려왔는데 네. 그 고객은 지금 동탄으로 이사 갔습니다. 대표님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어보러 장소를 저희가 옮겼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이제 프리랜서로 어떻게 보면은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1인 사업자 겸 프리랜서죠. 네. 네. 그럼 이제 프리랜서로서 내가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면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프리랜서로 해서 느꼈던 장점은 언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단점도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남들은 퇴근하는데 전 퇴근을 못 하니까. 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다. 그렇죠. 네. 또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이제 비슷한 입장에 있어서 또 저만의 또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흐트러지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또 대표님의 어떤 그런 루틴이 또 좀 있을까요, 따로? 사실 저도 그게 진짜 네. 제 프리랜서 삶 중에 네. 풀리지 않은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도 계속 막 이런저런 시도를 막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는 거진 금욕의 삶이랄까요? 최대한 자극을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금욕의 삶? 그러니까 네. 자극을 멀리한다. 네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네.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유튜브나 어떤 뉴스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네. 최대한 자제를 해서 네. 아예 거진 그러니까 물론 어느 순간 내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알아채는 순간 바로 그냥 꺼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삶의 자극을 좀 없애야 좀 더 편하게 작업에 들어가고 좀 더 내 삶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내가 자유를 얻는 대신에 또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자유로운 대신에 내가 감당해야 될 거는 뭐 기한 안에 고객이 원하는 작업물을 제출하는 게 이제 제일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고객이 만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일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다 사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자기가 감당을 해야 하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출 기간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업무를 지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좋기도 하지만 가끔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죠. 근데 오히려 진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짜 차라리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그래도 맞아요. 이 감시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쵸.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로 할 수 있는 양이 생길 거거든요.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 가면 환경이 조성되면. 그쵸.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놔버리면 빵입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도 약간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했을 때 막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게 뭔가 1년, 2년까지는 뭔가 괜찮은데 3년차, 5년차 넘어가면은 그런 좀 스스로의 또 그런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요즘에 깨달아가고 좀 있어요. 약간. 제 생각에는 1년, 2년 바짝 못합니다. 그 수능을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재수 생활도 그쵸.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재수 생활 할 때도 제가 전 재수생이었는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재수를 풀로 1년 다 빡세게 살려고 하면은 나중에 후반에 가서 지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을 좀 본인이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루틴을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10년 차 일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뭐 1년, 2년도 열심히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쵸.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고 또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먹고 살 수 있었고 돈도 버신 거니까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10년 동안 이런 디자인 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신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네. 파악을 해서 네. 그러한 내가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환경을 자기에게 계속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네. 이게 사실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가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속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환경을 세팅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의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생활이라든지 그런 밖의 환경을 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좀 그렇게 정진할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된다. 약간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근데 사실 디자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해도 내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실 이거는 회사 가도 똑같거든요. 회사 가서 뭐 감시자가 있다 하더라도 감시자가 항상 내 노트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자기만의 규칙 같은 것들을 좀 세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차에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좀 차별화 전략에서 좀 더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재구매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형님 보고 있으면은 왜 그런 고객들이 계속 더 찾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모든 고객들이 이것만 해주면 무조건 찾는다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 이제 고객들이 자주 찾는 이유 중에 한 두 가지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하나는 사실은 또 다른 디자이너를 찾기가 사실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귀찮고 리스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잘해주면은 고객은 사실 잘 안 바뀌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고객의 입장에서 좀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실 뭐 작업을 할 때 뭐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작업을 의뢰하는 것 같지만 막상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파악하고 기존의 작업물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는지 어떤 것들을 만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고객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거를 제공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른 디자이너들도 공통적으로 갖는 거고, 두 번째 이유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능력이 없으면은 사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해주는 것만 해주는 사람은 진짜 딱 자기 가치를 저는 거기까지로 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말한 두 번째는 일단 프리랜서들이 모두 갖춰야 될 소양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완전히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기획이랑 디자인을 짬뽕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데 사실 진짜 돈 잘 버는 디자이너는 기계입니다. 기계. 시스템적으로. 기계.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고객이 뭘 요구를 하면 그냥 거기에 맞는 작업물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팡팡팡팡 넘기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좀 더 빨리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업 자체를 키우려면은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사람이 불편한 점들을 내가 캐치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두 개가 이분법적인 건 아니겠지만 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뭔가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하나는 저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만들고 싶다. 제 아이템으로 어떤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한 좀 그런 창업을 하는 게 제 목표라서 그 단순히 그냥 디자인을 해주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창업가의 마인드로서 창업가의 시선으로서 계속 제가 한 작업물을 피드백을 제가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아까 첫 번째 이랑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제가 그 디자인 일로 사업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냥 디자인 네. 일로 사업을 키우려고 했다면 네. 사실은 이 다양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저는 뭐 PPT면 PPT, 로고면 로고 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가진 역량이라든지 경험들이 네. 사실 진짜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유튜브에 지금 저희 대화 속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장사부터 저는 네. 뭐 보틀이라든지 음료수 장사 같은 것들도 해봤고 뭐 네. 실제 제품도 만들어 봤고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웹사이트 플랫폼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기획도 하고 그런 네. 것들 전부 다 정말 많은 일들을 저는 했고 기획을 했고 또 네. 참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살려서 뭔가 작업을 작업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디자인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번째 이유는 그냥 내가 디자인이라는 거는 좀 그냥 발판을 삼아서 더 큰 어떤 스케일업을 더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 거다. 네, 뭐 그런 셈이죠. 이해하면 경험을 뭐 축적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약간 좀 실패했던 경험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약간 듣고 보니까. 실패면 실패인데 네. 예를 들자면 저는 뭐 플랫폼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개발자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인건비 비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접었죠. 사업을 접었는데 뭐 그렇게 접은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제가 스스로 그냥 굳이 개발자를 안 쓰더라도 AI랑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뭐가 문제냐면 네. 언젠가는 그 AI가 좀 커지면은 네. 하나둘씩 다 잡아먹힐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 이제 오히려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좀 위기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저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AI가 생길수록,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막 더 일찍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협회라는 게 존재하는 한 절대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능률을 올려주는 거다. 그거는 디자이너들한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상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는 동의하는데 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5번 주문 올 거 한 2번 주문 온다. 느낌? 네, 특히 로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로고는 진짜 거진 이제 뭐 AI로 거의 로고 다 맞아요. 만들고 그럴 것 같아요. 로고는 거진 벡터화만 시켜주세요. 일러스트화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 시장이 거의 박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약간 저부터도 사실 로고는 이제 그냥 AI 돌리는 게 좀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요. 수정도 무한대로 가능한데 AI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당연히 없어지진 않지만 AI를 접목해서 내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과 그걸 못하는 사람의 양극화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쵸.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든지 퀄리티도 아마 차이가 날 거고요. 효율 말고 퀄리티의 차이도 영향을 미치나요? 근데 AI가? 저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기획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좀 더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표현할지부터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AI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생각 폭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랑 AI랑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이제 좀 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의뢰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 막 더 예쁘고 더 이게 더 뭔가 더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것 같고 차라리 이 디자이너 분이 설명을 해주실 때 이런 기획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라인을 담아서 표현했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께 좀 더 신뢰가 가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건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잘못해서 한 건가요? 약간 그거 하니까 이제 좀 재미난 일화들이 좀 몇 개가 생각나가지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떠오르는 일화들 뭐 흔한 일화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일단 먼저 말씀하신 거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조금 다른데 그런
말씀하신 이야기처럼 좀 네. 더 이제 뭐 설명하거나 이렇게 제시할 때 좀 더 네. 의미를 부여해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네. 이제 고객은 A를 원했는데 아. A 플러스를 이제 전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 그거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 뭐 매출을 올린다고 치면 매출을 올리시기 위해서는 네. 고객님께서 A를 주문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A도 좋고 아. 이 A와 함께 이것도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네. 그것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컨설팅을 좀 같이 해준다. 뭐 그런 셈이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아까 이제 재미났던 그 이슈들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미리 컨셉을 만들고 분위기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도 네. 고객이 항상 만족하진 않습니다. 아, 오히려 그쵸? 네. 왜 이걸 아, 그냥 네. 하지만 글자 빨간 색깔로 크게 키워주세요 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 고객 중에서는 네. 꽤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면 뭐 진짜. 근데 저는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항상 그 대표님들께 이야기를 하세요. 네. 예를 들자면 전 발표 자료를 만든다면 네. 발표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이 가장 만족하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더라도 네. 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 발표자가 너무나도 나는 만족하고 당당하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 조금 부족하고 좀 촌스러운 자료가 오히려 더 그 대표님에게는 맞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피칭 하는 거 많이 보러 가면은 좀 뭐 당연히 사업 계획서가 화려하고 실력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너무 이게 디자인적으로 화려하면은 가끔 좀 뭔가 내용이 부실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걸 고민하긴 해야 되네, 디자인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다 좀 샜는데, 아까 좀 창업 실패담 중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개 정도는 뭐 이런 사업을 내가 시도해봤다. 그래서 이제 실패했던 원인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인건비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구체적인 좀 사례도 이야기해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제가 이제 제일 잘 아는 거는 원래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을 좀 준비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름은 예. 좀 밝히기 좀 그런 것 같고. 아, 네. 그냥 뭐 공유 플랫폼, 그쵸. 공유 카쉐어링 플랫폼 카쉐어링. 뭐 이런 거 예. 이제 만들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막상 만들어 보면 또 수익 모델이 날 것 같기는 했어요. 네. 지금도 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뭔가 이 사업에 있어서의 좀 지속성이라든지 뭐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업을 하나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내 젊음의 일부를 이 아이템에 온전히 소모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멈췄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맞나? 하지만 또 그 생각 때문에 네. 또 놓치는 것들도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찾으신 건가요? 뭔가 내가 몰입하고 싶은 뭐 아이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상이라던가? 저는 아직 네. 못 찾았다고 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중. 찾아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일단 좀 더 완성도를 높이자. 나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스킬도 스킬이지만 좀 더 브랜딩을 좀 더 네. 이제 제 거를 브랜딩화 시켜가지고 네. 제 제품을 그러니까 디자인 제품이죠. 제 네. 디자인을 좀 더 어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떤 좀 더 고객의 맞춤형 디자인을 좀 더 네. 만들어내자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짧은 목표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또 창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창업을 꿈꾸면서 또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 그러니까 네. 사실 방금 좀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 됐는데 네. 일단은 그냥 디자인업을 좀 네. 더 네.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시드를 좀 모을 생각입니다. 네. 디자인을 통해서 시드를 모으면 네. 제 브랜딩을 제가 남의 디자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 네. 아이템을 디자인해서 네. 이제 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고요. 네.
그걸 넘어가서 이제 플랫폼까지 또 다시 한번 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제품이랑 플랫폼은 정해진 건 아니다. 네네. 아니, 정해진 아니면 거고요. 아이템은 있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다. 아이템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이템은 없고 예, 예. 생각했던 게 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 저는 지금 당장 시드 머니를 버는 게 목표여서 아, 시드 머니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때 가장 또 괜찮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열어두는 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드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사실 이제 다른 회사들이 투자 받는 거를 옆에서 서포트도 하셔가지고 투자 받기까지도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를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시드를 버는 방법을 택하신 건가요? 네, 저는 예. 투자보다는 예. 시드를 버는 게 더 왜요?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것들 중에 하나는 네.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좀 더 나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다. 네. 그리고 내가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네.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투자를 받게 되면은 네. 이게 사람이 살짝 허파에 바람이 든다고 하죠. 네. 허세란 그래서- 말인가요? 그렇죠. 이게 내 돈도 아닌데 뭔가 내가 번 돈 마냥 예. 돈을 막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 돈으로 이제 예. 내가 번 돈으로 이제 다시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을 준비하고 뭐 공짜로 돈 많이 주거든요, 나라에서. 네. 그런 것들도 뭐 젊을 때는 그런 거 네. 시도해봐도 좋지만 사실 찐은 직접 벌어내는 돈들이 진짜 어. 찐이지 않나. 그러니까 같은 돈이더라도 남이 주는 돈과 내가 번 돈은 다르다. 그렇죠.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한테 그쵸? 맞는 창업을 네. 하는 게, 왜냐면 사장님마다 다 창업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맞아.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당연히 좀 어느 정도 공감, 저도 이제 투자 받아본 적도 없고,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티셔츠를 판매하고 이제 학원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마음 한켠으로는 투자 받고 싶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또 계속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계속 고민의 연장선인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창업 이제 실패도 좀 더 궁금한데, 네. 그러면 실패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도전했을 때 그런 개발 인건비를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개발자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한 거를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한다는 게 당연히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내가 그냥 직접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플랫폼 사업을 또 하시냐는 건가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을 사실 지금 당장도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실력은 네. 어느 정도 갖췄어요. 네. 근데 플랫폼은 생각보다 네. 그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이 좀 오래 멀어요. 걸리죠. 네.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은 빠르게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이라서 네. 오히려 지금 버틸 수 있는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라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또 원인은 없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인건비랑 이런 거 말고. 인건비 말고는 사실 인건비 말고는 없었던 것 같.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돈이 네. 많이 들어간 계속 지출되는 그쵸. 그 부분들이 네. 감당이 힘들다는 거죠. 네, 플랫폼은. 네.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또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내가 디자인 쪽으로 그런 탄탄한 시드 체계를 만들겠다 이건데, 네네. 그러면 그걸 엄청 커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충분한 시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또 플랫폼 하는 사업에 내가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인데, 왜 그 플랫폼 사업은 도전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제 하나의 로망이랄까요? 그냥 네. 예전에 시도했다가 나의 존재 이유? 그렇죠. 내가 처음에 내가 창업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플랫폼을 네.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플랫폼을 못 만들어봤던 그 네. 어떤 아픈 손가락이었달까요? 그걸 꼭 다시 치료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꼭 플랫폼 하나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인터뷰어가 저랑 비슷한 씬에서 뭐 결은 다르지만 활동하고 있어서 인터뷰하기 좀 편한데,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진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맞아. 외주를 주더라도 뭐 최소 2,000 정도, 뭐 1,000은 무조건 위죠. 진짜. 근데 지금 홈페이지 거의
웬만한 건 무료로 그냥 만든다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도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진짜. 예. 카페24라던가 다른 윅스라던가 너무 채널도 많아졌고. 그게 어플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어플은 당연히 더 비쌌지만 지금 어플도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이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AI로 만드는 뭔가가 될 거다라고 어렴풋하게만 생각을 해서 좀 격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약간 10년 딱 지나고 보니까. 근데 혹시 막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이제 또 약간 어려운 질문 수준인데 저희가 AI의 이제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올해부터 좀 화두가 됐었는데 아직 실제로 막 에이전트를 이렇게 쓰거나 뭔가 서비스가 딱 있다라는 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툴을 많이 쓰시니까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저도 네. 아직 유튜브로 에이전트를 쓰는 사람들을 보기는 했는데 실제 네. 제 업무에 적용은 해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디자인을 그냥 찍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적화된 어떤 에이전트 활용 용도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복합적인 걸 싹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나라에서 한 1980년도, 90년도부터 그럼 IT 붐, 벤처 붐이 올 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고 어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고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에이전트를 만든 사람이 돈을 벌 건가? 라는 이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런가요? 오히려 네. 제가 네. 좀 배우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실 저도 아직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몰라요. 지금 디자이너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 젊은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뭐 다른 업에 계시다가 디자이너로 넘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좀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PR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나이도 어린데 조 단위의 그쵸. 자산가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 그 대표보다 더 뛰어난 직원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보다 뛰어난 직원을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는 많은 걸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디자인을 공부한다는 게 요즘 뭐 AI가 다 디자인 해주는데 그걸 왜 공부해 하지만 오히려 정말 더 디자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디자인을 모르는 상태로 디자인 AI를 맡겨서 작업하는 거랑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디자인을 맡겨서 AI랑 작업하는 거는 그 퀄리티의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디자이너를 써서 디자인 작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근데 어떤 디자인은 정말 멋진 디자인이지만 어떤 디자인들은 생각보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디자이너가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엉성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시킨 사람이 디자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그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AI가 디자인 다 해준다고 해서 그 공부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디자인을 정말 잘 알아야 진짜 오히려 정말 잘 AI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은 뭐 유용하다라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제 입장에서 네. 궁금한 게 뭘 해야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예쁜 잡지를 봐야 되나? 아니면 뭐 핀터레스트를 맨날 봐야 되는 건지 뭘 공부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네. 디자인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부터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주변 사람을 도와라? 네네. 무슨 의미죠? 네.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엔 디자인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함부터 시작해서 로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짜로 그냥 해준다고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뭐 알바비 조금 받고 해주겠다는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보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도 뭐 공부는 되겠죠. 남이 만든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남들 돈 받고 좀 음. 디자인을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왜냐면 돈을 받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 그냥 끄적끄적 마우스로 보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진짜 돈도 받고 실제로 일을 해봐라. 부담도 느껴가면서 네. 디자인을 해보면 그게 진짜 좀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좀 좋은 말씀이랑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뭐 이제 지금의 삶을 이제 제가 이 멘트를 한번 좀 다 모든 분들에게 들어보려고 해요. 이걸 약간 시그니처로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뭐 그게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고. 네. 지금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정진의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정진의 삶. 너무 잘 들었고, 지금까지 오운더 룰스 대표 이동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편은 또 이제 블록체인 스터디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4화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